그 아까 잠깐 이제 금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진짜 우리나라 그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인 건지 다른 뭐 불안 요인은 없는 거예요? 핵심은 하는 총재가 금리 더 낮추기 힘들 것처럼 얘기하니까 튄 거죠. 뭐 재정 지출은 워낙 많았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도 국채 발행이 많을 거고 예. 뭔가 그거의 수급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데다가 네. 밑단에 깔린 생각은 인플레도 잘 안 잡힐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경기도 나쁘지 않아요.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뭐 시장은 이런 기대도 있죠. 내년에 결국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면 과거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뭐 반도체 기업들이 돈 벌고 나면 내수가 좀 살아났었거든요. 시차를 두고 좀.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기대하는 경향이 있고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사실 금리라는 게 어느 날부터 정책 당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왔는데 네. 뭔가 의지가 정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다들 갖고 있잖아요. 시장 종사자들이. 네네네. 내려봤자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금리가 튄 거고 튄 드론은 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우리 증시에는 뭐 금리가 항상 낮아야만 좋은 건 아니지만 할인율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그렇게 우호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유동성 보강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국내 증시는 국내 금리보다 뭐 미국 금리나 그런 유동성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만 별로 이제 기대할 거는 없다 뭐 이렇게 좀. 그렇죠. 기대할 게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요즘 아마 증권사에서 각 부문에서 채권 부분이 가장 죽두밥도 아닌 상황이지 않을까. 요즘 채권 운용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환율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참 안 내려옵니다. 구두 개입 뭐 1,470원 넘었을 때 구두 개입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과거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이 환율이면 뭐가 터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머리 얘기하다 보면 CDS 프리미엄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네네네.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국의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저기 1,460원 와 있는데 그 금융위기 때 한 1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도 확률 되게 지금 낮죠. 안정적이죠. 평소보다 더 낮고 유럽 금융위기 때 국가들보다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 지금 왜 이러냐면 한국이 뭔가 위험한 짓을 안 해요. 기업들도 우리나라는 기업들도 함부로 레버리지도 안 쓰고 있고요. 자본을 갖다 막 늘려서 뭔가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50%면 GDP 대비. 그건 주저도 낮은 거죠, 다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 보면 한국이 국가가 부도나겠는가?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원화는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 요새 맨날 똑같은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가끔 애널리스트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시장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예, 그럼요. 소로스가 말했던 그 재기 이론이나 모든 것들은 그 투자자는 적응해야 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스가 아니라 적응적 기대를 합리적 기대고 적응적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은 올라올 때 변동성이 같이 올라오는지 V-코스피가 같이 올라왔어요. 원래 네.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바닥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변화된 환경이에요. 아. 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인 거예요. 이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V-코스피 올라오는 거 보고 위험한 시장이야 다 팔았으면 이제 막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어떤 바닥을 잡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두 번째 환도 과거에는 거의 원화 약세는 CDS 프리미엄과 동행해 왔어요. 나라 망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따라가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한국에 이제 드디어 무슨 변화가 생겼냐? 급여로만은 먹고 살 수 없게 될 거구나.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을 벌어서 내 급여를 돈을 벌어서 기업도 돈을 벌어서 한국에 놔두면 한국에서 돈 쓰고 공장지대 경기 좋아지고 여기서 자생적으로 돈이 돌면서 다 수출해서 돈 가져오고 이거였다면 이제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그대로 해외에다 공장 져서 그렇죠. 거기서 건물을 짓고 있고 달러가 더 필요하죠. 투자자들은 급여로 살 수 없으니까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제 생각한 게 해외부터 다 포트폴리오를 깔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좀 그런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원화가 약세인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제일 답답한 분들은 그냥 원화 약세인데 주가가 오른 건 잘못된 거야. 이 논리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CDS 프리미엄을 보면 사실은 원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 위험은 오히려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근데 다만 이런 흐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한국을 좀 더 사랑하고 이러려면 한국에 투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이런 변화 속에 나올 것 같아요. 국내 쪽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도 좋지만 한국 주식을 좀 더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바뀐다면 내려올 수 나아지지 있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기업들도 달러를 또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 방향으로 또 기대하는 것들도 또 쏠리고 있고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외환에 대한 적응적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현 시점이 그러니까 저야 이제 나이 들었고 AI도 잘 안 쓰고 아니, 별 말씀. AI 저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네이버 검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다른 분들은 AI 검색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근에 한국의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젊은 인력 충원이 굉장히 희소화되고 있는 부분 이것이 결국 AI 트렌드와 되게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조하는 업무들은 상당히 필요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대규모 고용 해고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결국 신입 인력 뽑는 거에 굉장히 주저함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건데 아까 이것도 다시 본론 들어가면 AI에 관한 투자를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미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익을 못 만들고 있어서 생각 같아서는 저런 회사들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많은 영역들이 AI에 대체되는 거 아닐까? 그런 세상에 꼭 살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걱정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 생태계가 결국 환이라는 환경 이것도 어쩜 과거와 좀 다른 형태로 안 고쳐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바뀐 세상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우리가 찰스 다윈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뭐 가장 강한 정도 뭐 그런 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 적응하는 거 그렇죠. 적응하는 그게 가장 우월하다고 보는 제가 정확히 문장은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있었나 가장 똑똑한 정도, 가장 강한 정도 아니다. 맞아. 적응하는 종이 살아나는 적응하는 것이다. 종이 살아나요. 네. 기억하시네요. 아, 제가 칼럼에 써놓고서 저 까먹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동아에 칼럼 썼던 내용인데 네, 네. 그 생각을 많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적응을 해야겠다.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서 사실 잘 얘기 안 하는데 AI도 켜봤는데 전 특히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게 뭔가 제가 직접 읽고 정리하는 게 좋지. 요약된 형태는 확실히 우리의 사고력을 제한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환율 자체도 좀 달라진 세상, 바뀐 세상에도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요즘에 나오는 미국의 그 고용 지표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AI 때문에 레이오프를 하는 거지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업들이 어려워서 내보내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낮춰봐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들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그래요. 소비 지표를 보다 보면 제가 요새 경제 지표 잘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업데이트하던 경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미국의 소비를 보면 소위 소득 분위 하위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요. 돈 많은 사람만 소비해요.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소비가 괜찮아 보여. 평균을 끌어올리니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화폐 가치부터 온갖 얘기를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가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고급 인력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세상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고용시장도 거의 연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형태도 그렇고 그 소수는 뭔가 그 소위 그러한 세계 중심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참 그래서
우리 대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첫 둘째가 취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자꾸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은행에 됐길래 은행 다니라고 하는데 오, 제가 이제 좋은데. 계속 말했던 게 은행이 제일 안정적이다는데 우리 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자꾸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세상이 굉장히 직업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투자 안 하고 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GDP 대비 MT를 보다 모든 것은 이제 임금 소득을 갖고는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이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그나마 가장 편했던 투자였던 부동산마저도 뭐 강남이야 좋겠지만 일부 지역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영역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갖고 뭔가 내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미우나 고우나 뭔가 금융자산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면 이게 참 고민스럽죠. 이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 문제에 들어간 거죠. 지금 기왕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한 5, 6만 원에 사는 거였는데 못 샀다면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5만 원을 가는 확률은 매우 낮다 보고 있고 저는 정말 빠져서 9만 원 깨졌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시 7만 원, 6만 원을 갈 거냐 아니면 12, 13만 원을 갈 거냐 좀 후자라 보는 거죠. 뭐 너무 러프한 얘기 같지만 정말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자신이 없다면 이러한 투자자의 마음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 멋진 조언이 될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네. 2달 전에 왔을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되냐 했다면 지금도 결론은 미우나 고우나 불안하나 어떡하나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에 있다. 아니면 그냥 현금 갖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굳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증상들 한시도 시세를 못 보면 못 견디겠다. 그만하셔야죠. 그리고 자기의 투자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신다. 저를 포함해서 매일 유튜브 보면서 저분이 오늘 무슨 말했지 이런다면 벌써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결국은 물어보셔야 돼요. 이 자금을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떼어놓고도 내 삶이 버틸 수 있는 돈을 갖고 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도 동의한다면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요즘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네.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소위 가치의 방향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면 할 수 없고 돈이 좀 이따 더 사는 방향을 가져가면서 시간을 다시 이 불확실성을 시간이 극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그나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여기서 제가 만약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여기서 파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3,680에서 주식을 다시 사시고 그때 사실 때는 뭐 무슨 종목 이게 과연 제가 이 나이에 피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트레이딩을 정말 하시고 싶다면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더들과의 대결할 정도의 감각을 갖고 하시던지 좀 말이 좀 거칠었나요? 아니 실제로 그런 무림의 고수들도 계십니다만 네. 모두가 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 좀 잘하고 싶다고 그 서편제처럼 무슨 어디 뭐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목에서 피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뭐 고수는 될 수 있겠지만 일반인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모두가 없다라는 되는 게 거고. 아니라 원래 타고난 사람이 노래 잘 그쵸.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달 만에 모셨는데요. 네. 너무 길지 않았나요? 그 사이에 텀이? 와이스트리 안 아니 나오실 뭐 텀이? 자꾸 여러분 좀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와이스트리에서도 윤지호 대표님 많이 좀 뵙고 싶다고. 그리고 또 근데 3.3 제가 내용이 이렇게 대중들이 좋아할 내용인가요? 좋아요. 왜요? 네? 제가 느끼는 게 가끔 댓글 같은 데 상처를 많이 받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왜 하락한다는데 이럴 때 주식을 들고 있으라고 했냐고 막 너한테 막 원망의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저는 사실 그게 딱 여기서 살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에스파 카리나도 안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장원영도 안티가 있고요. 비교가 마음에 듭니다. 카리나 저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또 윤지호 대표님이 그 3.3 캠퍼스에서도 또 강의 많이 하고 그런 계시고 얘기까지 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또 관심 아유, 가져주시고 또 롱텀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